안녕하세요. 즐거운 책방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백만장자가 되는 9가지 방법. 네, 이 책 세 번째 시간이고요. 21세에 억만장자가 된 파라 그레이의 감동 실화예요. 자신의 자서전이라고 볼 수 있죠. 실질적 경험을 쓴 책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10대에 백만장자가 되고 20대에 억만장자가 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해줘요. 근데 저번 시간에 이제 그 누나하고 같이 런던으로 왔잖아요. 큰형이 있는 런던으로 왔는데 그 이후부터 이제 소개를 해드릴게요. 런던으로 와서 정말 새로운 경험들을 많이 접해보고 그 형이 하는 사업도 같이 대화를 이야기를 하면서 이 파라그레이가 사업에 워낙 관심도 있고 그쪽으로 많이 이제 공부도 많이 하고 책도 많이 읽고 해서 그런 노력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형하고 대화가 잘 통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형의 그런 사업적인 파트너도 같이 만날 때도 있었고, 그리고 두루두루 구경도 많이 시켜주고, 그리고 또 운동을 해가면서 무술을 이것저것 가르쳐 주면서 파라한테 맞는 운동을 찾아주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몇 달이 지났어요. 몇 달이 지났는데 너무 엄마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형은 그 사촌 형이 또 놀러 왔는데 그런 자선 행사가 있었어요. 거기에 참석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그 파라를 잠깐 음식점에 거기서 이제 음식을 먹고 있으라고 하고 잠깐 이제 참석을 한 거예요. 근데 음식을 다 먹고서 있는데 너무 엄마 목소리가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공중전에 가서 전화를 해요. 형이 준 선불카드를 가지고. 그래서 한참 동안을 이야기를 해요. 그동안에 쌓인 경험들을 막 주저리 한 20분 넘게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형이 얘가 식당이 없으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엄청나게 찾아다니고 친구랑 다 같이 찾으러 다니고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공중전에서 쪼그리고 앉아갖고 엄마하고 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파라가 그때 딱 아이디어가 떠오른 거예요. 아이들이 공중전화 할 수 있게끔 내가 어른이 없는 상태에서 내가 필요할 때 공중전화나 아니면 다른 집에서도 전화할 수 있는 그런 카드를 만들어야겠다. 그런 카드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일을 계기로 자신이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잘 아는 사업을 해야겠다. 거기에 집중해서 사업을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자신이 아이잖아요. 아직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한테 필요한 거, 무엇이 필요한가 자기가 이제 하면서 이게 있으면 좋겠다. 그런 아이디어를 제품화해서 판매를 해야겠다. 사업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카드도 자신이 필요한 거잖아요. 이거 해보니까 이게 하면 좋겠다. 그런 식으로. 그래서 월드텔이라는 그런 통신 회사와 그런 파트너를 연결을 하게 돼요. 형의 도움과 이 사람이 이제 파라가 알아보고 하는 결과 그런 도움을 받게 되고, 그러면서 키즈텔이라는 제품을 고안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집에서도 전화할 수 있고 선불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열쇠 꾸러미에 그 목줄을 매다는 그런 제품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만들었던 제품이니까 지금은 이제 그런 보편화가 됐지만, 예전에 처음에 그런 것이 없을 때 이 사람이 처음으로 고안을 해서 이 제품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인기가 많아졌어요. 정말 아이 있는 부모라면 누구나 다 그런 거 하나쯤은 구비하고 싶잖아요. 아이를 위해서,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항상 24시간 붙어 있을 수 없으니까 잠깐 아이가 혼자 있을 때, 그럴 때 위급 상황이나 아이가 필요로 할 때 언제든지 부모한테 전화할 수 있게끔,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히트를 쳐요. 그래서 성공을 해요. 그렇게 이제 형하고 같이 누나하고 잘 지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어머니가 중증 심장마비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너무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일을 너무 많이 과도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건강을 챙겨가면서
그런 체력을 키우고 그러면서 일을 했어야 했는데 그러한 거를 돌보지 못했던 거죠. 정작 자기 자신을 돌보지 못하고 그렇게 무조건적으로 일을, 어떻게 보면 일 중독처럼 그렇게 일을 했기 때문에 몸이 남아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심장마비에 걸려요. 중증 심장마비. 그래서 너무 걱정이 되잖아요. 그리고 일을 하면 안 되는데 또 그 성격에 평생을 한 가지도 아니고 막 세네 가지씩 했던 사람이고 사업을 막 여기저기 벌리고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걱정을 해요, 다들. 그래서 이 파라가 막내잖아요. 막내가 이제 엄마를 설득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엄마에게 울면서 이야기를 하죠.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일을. 그리고 건강을 정말 잘해서, 잘 관리해서 자신이 성공했을 때 그 옆에 엄마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알았다고 하고서는 이제 엄마는 그 할머니가 계신 그 두 형과 있는 그쪽으로 옮겨요. 옮기고, 그리고 또 큰형하고 그 누나도 런던에 있었잖아요. 근데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엄마가 이제 괜찮아졌지만 그래도 관리를 계속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오랫동안 떨어져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업을 그쪽으로, 그러니까 미국 쪽으로 할 수 있게끔 정리를 하고 그쪽으로 가서 다시 일을 시작하려고 그러한 일을 진행을 해요. 그러면서 미국으로 다시 와서 라스베가스 있는 쪽에, 그쪽에 다른 그런 임대했던 그 회사에서 그쪽 라스베가스에 좋은 위치에 임대 아파트를 또 임대를 해줘요. 회사에서. 그래서 누나랑 그 형이랑 같이 엄마하고 가까운 거리에 있는 그 지역 라스베가스에서 살게 돼요. 그래서 파라도 라스베가스에 가서 이제 많은 새로운 경험을 하죠. 근데 되게 화려하고 막 그러잖아요, 라스베가스가. 그래서 거기에 막 빠진 거예요. 그런데 그 형이 이제 거기를 이제 구경시켜주면서 호텔방 일이 있어서 이제 호텔방에 이제 파라를 놔두고, 그리고 일을 보러 나갔어요. 그랬는데 호텔방에서 있는 게 혼자 추운데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아직 어리니까 호텔방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할 게 뭐 없잖아요. 그래서 게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또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을 해내요. 그러면서 비디오 게임 대여업을 해야겠다. 호텔에서 대여해주는, 비디오 게임을 대여해주는 그런 사업을 해야겠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왜냐면 부모들은 이제 라스베가스에 뭐 게임하러 쇼를 보고 뭐 그렇게 하려고 많이 이제 어른들이 할 거는 많은데 정작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호텔방에 있어야 하는 경우가 참 종종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쪽에서 또 상주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아이들이 할 수 있는, 호텔에서도 조용히 잘 놀 수 있는 그러한 그런 사업을 기획을 해요. 그래서 그 형한테도 이야기를 하고 누나한테도 이야기를 하죠. 했더니 좋다고. 그러면서 형이 런던에 있는 친구에게 투자 제의를 해요. 이런 아이디어가 있는데 어떠냐고 해서 흔쾌히 그 사업에 투자를 해줘요. 그렇게 해서 그 돈으로 이제 사업을 진행을 막 해요. 여기저기 알아보고, 그리고 라스베가스에서 이제 사업하기 위해서 또 관련 정보들을 많이 얻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역마다 그 특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책들을 여러 권을 사서 다 읽고, 그리고 또 여기저기 전화해보고 설문도 돌려보고 하면서 그러한 그런 시장조사죠. 어떻게 보면 시장조사를 탄탄하게 해요. 그리고 그거에 관련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체도 전화를 해서 문의를 하고, 그러는 찰나에 그 누나가 있잖아요. 누나가 남자친구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놀러 왔는데 같이 이제 데이트를 하러 나가려고 하는데 그때 이제 그 파라만 있었어요. 그래서 누나가 걱정되잖아요. 형도 없으니까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누나를 보호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에 운전면허증 저기 달라고, 신분증 달라고, 내가 누나가 안전하게 들어오면 이걸 주겠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남자가 데리고 갔다가 누나와 데이트를 하고 다시 와서 신분증을 받으면서 그 파라한테 그 사업에 대해서 물어봐요. 그런데
그 전에 이제 누나랑 데이트를 하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겠죠. 동생이 그런 사업 이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관심을 막 갖는 거예요. 파라 그 사업에 대해서 자꾸 올 때마다 코치코치 캐묻고 누나보다 파라를 더 먼저 챙기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파라한테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런 라스베가스에 그 쇼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도 초청권이 있다고 하면서 그 생방송으로 하는 라이브 그런 방송이었는데 거의 유명한 방송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정말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그런 방송이었어요. 그리고 시청률도 어마어마한 방송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방송국에도 방송도 라이브 방송하는 그 장소에도 데리고 가서 앞에서 볼 수 있게끔 그런 기회도 주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제 자기 사업에 대해서 관심도 많이 갖고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 있어 하고 자기도 투자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같이 하자고. 그러니까 사업 파트너로서 같이 공유를 하면서 모든 거를 다 이야기를 해주죠. 그러니까 아직은 어리니까 그런 긍정적으로 그리고 호감을 표현하고 그런 사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야기하고 같이 투자를 하고 같이 하길 바라니까 파트너로서 같이 하길 바라니까 그거 제안을 받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파트너니까 모든 걸 공개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누나랑 같이 프레젠테이션을 준비를 하는데 정말 최고급으로 용지도 그렇고 이 프린트 인쇄도 그렇고 모든 것을 아주 정말 좋게 정밀하게 세심하게 체크를 해서 잘 만들어서 멋지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 남자에게 줘요. 그 사람이 이제 홍보를 그런 거에 관련된 회사 사장들을 많이 안다고 홍보 책자를 돌리겠다고 그래서 줬는데 그 다음부터 조금씩 느낌이 오시죠?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족한테도 그 사람의 가족한테도 일이 있어서 멀리 가 있을 거라고 연락이 잘 안 될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아이디어를 완전히 송두리째 털린 거예요. 그 사람 남자한테.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그 라스베가스 거기에 직원이었던 거예요. 직원이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두루두루 많이 알겠죠. 그거에 관련된 사람들을 알긴 하지만 자기가 그 사업을 같은 파트너로 해야 되는데 혼자 독단적으로 그거를 다 돌리고 계약을 하고 그리고 날른 거예요. 그러니까 호텔에 가니까 자신이 만든 그런 아이템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사업 아이디어를 완전히 도난당한 거죠. 그 사람한테. 뺏겨버린 거예요. 그 투자금은 투자금대로 날리고 투자받아서 그런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했잖아요. 그런 걸 다 날리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상심이 너무 크잖아요. 충격도 크고 어린 나이에 그런 일을 당했으니까. 그래서 너무 이제 우울하고 맨날 이제 집에서 이제 그 충격으로 책만 보고 그러면서 운동하고 책 보고 하면서 자신을 단련하는 그런 일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운동을 하면서 심신을 단련시키고 그리고 또 책을 많이 보면서 자신의 내면을 이제 단단하게 만드는 그런 공부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형이 그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권투 경기 그런 경기에도 많이 데리고 가고 해요. 이 파라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요.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이제 파라가 다른 이제 비즈니스를 구상하기 위해서 라스베가스에 있는 그런 자동차 전시장, 중고 자동차 전시장을 가려고 하는데 혼자 갈 수 없으니까 이제 형들을 데려가려고 하는데 형이 이제 귀찮아 하잖아요. 그래서 둘째하고 셋째한테 꼬셔요. 거기 가면 멋진 자동차도 있고 멋진 여자들도 많다고 그렇게 꼬셔서 같이 가요. 근데 정말 가니까 자동차 중고지만 자동차 전시장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많은 거예요. 했더니 형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막 구경하느라 정신이 팔려 있어요. 그런데 그 근처에서 그런 쇼를 방영하는 그런 공연 설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예전에 그
누나의 남자친구, 사기친 남자친구가 보여줬던 그 백스테이지 라이브 그 쇼였어요. 그 라이브 쇼로 정말 그 관객 앞에서 바로 그 토크쇼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정말 인기가 많은 프로그램이었어요. 1200만이 보는 시청률이, 그런 시청률을 자랑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구경하고 있는데 거기에 쇼의 PD이고 또 그런 임페리얼 팰리스 호텔의 마케팅 및 광고를 맡고 있는 부서장인 그 로스 여사라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거기서. 그러면서 얘가 이제 아직 9살이고 어리니까 대화를 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의외로 얘가 사업적으로도 이야기를 많이 하고 많은 걸 알고 있고 자신의 그런 과거에 그런 사업했던 스토리가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되게 호기심 어린 그런 눈으로 보고 그 아이한테, 파라한테 그런 저녁 식사를 초대를 해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그 형과 같이 무료로 저녁 식사를 할 수 있게끔 해줘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 또 누가 오냐면 거기서 이제 공동 MC를 맡고 있는 게리 캠벨이 합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신나서 막 자신은 라스베가스에서 사업을 할 거라고, 그리고 나중에 이런 토크쇼를 하고 싶다고 그런 이야기를 막 해요. 그러니까 자신의 포부에 대해서 막 신이 나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이제 들어주고 하니까 그랬더니 이 두 사람이 너무 얘가 괜찮은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도 얘가 파라가 전화를 이제 전화번호 주고 받았겠죠. 그러면서 전화를 주고 받아요. 몇 번을 하다가 제안을 해요. 그래서 방송에 관심이 있냐고. 그래서 나는 나중에 크면 나 자신의 그런 토크쇼를 진행하는 게 꿈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제안을 해요. 보수는 없지만 우리 방송에 토크쇼 진행하는데 같이 하지 않을래? 그러면서 보수는 없고 그 대신에 맛있는 저녁을 제공해 줄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방송에 출연하게 돼요. 그래서 너무 신나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그 엄마한테 허락을 받고, 그리고 또 이제 그런 방송의 첫 출연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형이, 큰 형이 정말 백화점에서 맞춤 양복으로 정말 유명한 그런 집에서 양복을 맞춰줘요. 선물로, 생일 선물로. 그래서 그 양복을 입고 처음 방송에 출연을 해요. 그래서 그거를 출연하면서 거기서 인기를 얻어서 그러한 강연을 요청하는 그런 것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첫 해 강연료로 받은 게 얼마냐면요, 5만 달러 이상을 벌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직 어린 나이에 그런 그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경험들이 있고, 그리고 또 성공도 했기 때문에 그런 청소년 동기부여로 너무 좋은 그런 내용을 이야기해 줄 수 있잖아요. 정말 경험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해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청소년에게 동기부여할 수 있는 그런 강연가로 여기저기서 초청을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강연료가 건당 500달러였대요. 500달러에서 그리고 나중에는 막 5,000달러까지 호가하는 그러한 정말 유명한 강사가 된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많이 다니면서 정말 그리고 어떤 데는 무료로도 해주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데는 다 한 거예요. 하루에 막 3-4건씩 하는 데도 할 수도 있고 뭐 그러면서 요청이 들어오면 무조건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소문이 퍼져갖고 완전히 전국적으로 이제 행사의 기조 강연으로 1만 달러의 강연료를 제한받기도 해요. 이 사람이 한 번 강연하는데 1만 달러인 거예요. 그 정도로 정말 전국에서 쏟아져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하기 힘드니까 점점 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너무 유명해지니까. 그래서 그렇게 강연하면서 성공을 하고요. 그렇게 엄청난 돈을 벌어요. 그리고 거기서 10%를 항상 그런 청소년을 위한 그런 재단을 만들어서 거기에 10%를 기부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 기금으로 청소년이 일어설 수 있게끔, 어려운 환경에서 일어설 수 있게끔,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곳에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일을 만들어요. 진행을 해요. 같이. 이렇게 성공을 하고 나서 이 사람이 그동안의 과정에서 배운 것을 이제 거기서 얻은 교훈을 써놓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인생에서 잘못 풀린 일을 두고 다른 사람을 욕해서는 안 된다는 걸 배웠다. 일이 잘못 풀린 데에는 나도 한몫을 했다. 그 고통으로부터 나는 배웠고, 그리고 용서하는 걸 배워야 했다. 용서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내가 가진 잠재력을 완전히 발휘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욕심에 끌린 몇 가지 잘못된 행동 때문에 깊은 상처를 입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첫째는 독자적인 창업 욕심 때문에 우리가 처음 만든 사업가 클럽에서 아이들을 철수시키고 싶어 했던 부모들이었다. 두 번째는 파트너가 되겠다고 제안한 후에 내 아이디어를 훔쳤던 미소 띈 카지노 직원이었다. 그들은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하겠지만 나도 내 목에 대한 책임을 져야 했다. 나는 내면으로부터 진짜 부자가 되는 일에 모든 걸 바침으로써 완벽한 조화를 발견했다. 나는 사업을 잘하면서도 동시에 선행도 실천하는 사회적 사업가로서의 유산을 일찍 쌓고 싶었다. 나는 10%의 청소년 목 회비를 출연하여 파라그레이 재단을 설립했다. 지역사회와 나처럼 어린 사업가들에게 돌려주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번 만큼 그거를 다시 사회에 환원하는 거죠. 사회를 통해서 내가 벌어들였으니까 그거를 다시 나와 같은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그런 돈만 버는 것이 아니고 내적으로도 많이 성숙하고 그러려고 올바른 사업가가 되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야지만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돈을 벌려는 목적이 아니고 내가 이거를 얻음으로 인해서 그걸 또 베풀 수 있는 그러한 마인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야지만 크게 성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 한계점이 있어요. 언젠가는 그 한계점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또 내보냄으로 베풀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게 또 다시 돌아오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그런 사업에 성공하신 분들을 보면, 크게 성공하신 분들을 보면 항상 이런 마인드가 있더라고요. 내가 얻은 만큼 사회의 고객들이 다 나를 필요로 하고 내가 낸 아이디어나 제품들을 다 구매를 해줬기 때문에 자신이 돈을 벌게 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다시 사회에 환원하고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럼으로 해서 그게 또 배가 돼서 다시 들어오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성장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세상은 내가 준 것에 비례하여 받는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얼만큼 컸냐면요. 성공을 했냐면 16살 때 포춘지 500대 기업, 정말 대단한 기업이죠. 500대 기업이면 그 CEO들과 교류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유명해지고 그 정도로 많이 벌고 그런 사회적 위치가 거기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런 500대 기업의 CEO들과 그런 교류를 할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 올라간 거죠. 정말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어떤 또 성공을 하게 됐는지, 어떻게 또 다른 사업을 이끌어 가게 되고 어떻게 더 성장하는지, 그거는 다음 시간에 소개해 드릴게요. 구독 버튼 부탁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